화요일 용봉탕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교육연수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3주 만에 다시 뭉친 예.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사정, 개인적 예. 사정 때문에 예. 두 분을 좀 바라는 많은 분들이 두 분의 한상적인 호흡을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서 또 지난번에 김성태 의원이 나오셨어요. 예. 전 의원이. 김성태 전 의원은 아유 정봉주 의원 말이 더 많아지고 잘한다. 더 하긴 좀 힘들다라고 또 말씀도 하셨고요. 아이 그 말씀을 잘 전하셔요. 저 개인적으로 친분이 좋은 분인데. 네, 네. 근데 청취율 조사 어떻게 나왔어요? 그런 거 여기서 묻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걸 얘기를 해주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나쁘지 방송해 않게 줬는데. 나왔다고 이렇게 예?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아주 잘 나왔다고요? 네, 예. 예. 자 우리 김용남 의원님 뭐 말씀할 게 있다면서요? 아니 제가 이제 그동안 그 별 기회가 없어갖고 예, 제가 최근에 책을 낸 게 있어서 네. 오늘 한 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광고네. 아유, 광고는 아니죠. 제목을 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요건 정치 관련된 건 아니고요. 소액주주 혁명이다 하는 거 봤을 때는 어떤 뭐 사회적 또 이런 법률적 이런 관련된 얘기 같습니다. 사실은 주주행동주의와 관련된 책인데 네. 외국에는 주주행동주의는 이렇게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라고 일컬어지는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네. 펀드나 연기금 등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겁니다. 네. 주주행동주의는.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개인의 직접 주식 투자 비중이 월등히 높아요. 그게 그 전에 펀드 가입했다가 몇 번 이제 당한 경험들이 다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못 믿고 내가 직접 하겠다. 뭐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워낙 명석하시기 때문에 선물 옵션 거래를 개인이 이렇게 많이 하는 나라도 없을 거예요. 그 네. 정도로 어려운 그 트레이드도 직접 하시는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는 달리 주주행동주의가 이제는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펼쳐져야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뭐저 내용만 장관서를 풀어갖고. 잠깐 말씀드렸어요. 소액주주 혁명이라는 근데 책을. 그 김용남 의원께 제가 이제 긴급 제안을 드리면 네. 어차피 내년 총선에서 국힘이 이제 죽을 쓸 게 뻔하니까 아유 또 왜 그러십니까? 저하고 시작도 안 했는데요. 예. 주식 방송이나 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지금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 징계 절차 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 우리 정봉주 의원님부터 징계 수위 같은 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양쪽 다 황당하다고 네. 이제 김용남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정확한 평가예요. 그 대통령실도 그렇고 태영호 의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힘과 현재 대통령실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방금 뒤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가서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는데 지지율 1.4%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살짝 리얼미터. 반등됐습니다. 예. 반등이라고 표현합니까? 살짝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황당하다는 표현 밖에는 설명할 게 없는데 저 반등된 게 이제 저런 사건 그다음에 그 징계위 네. 만약 이게 손방망이로 끝나면은 또 다시 이제 반등이 아니라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제 반전해갖고 다시 돌아갈 하락할 것이다. 예. 그 위험이 있는데 완전히 아주 그냥 케이아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완전 혼란의 상태를 혼돈의 혼돈의 상태다.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징계라도 지금 뭐 한 1년 이상 당원권 정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1년 당원권 정지가 내려진다고 하면 예. 그 징계를 받은 사람은 내년 총선 못 출마가 나가는 불가능해지는 거죠. 예. 뭐 그 이상의 징계만큼이나 이제 무거운 징계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네.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진복 정무수석과 태영호 의원 간의 통화 내용 뭐 그와 관련된 얘기를 논외로 일단 하고 네. 그거는 사실 확인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최근에 불거진 거라 윤리위 회부된 사안은 아니고요. 네. 윤리위에 회부된 사안만 놓고 본다고 하면 저는 김재원 최고와 태영호 의원은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 달리 봐야 됩니까? 예. 왜냐하면 김재원 의원은 제가 보기엔 당에 가장 큰 해를 끼친 게
정광훈 목사를 당에 공식적으로 끌어들인 역할을 한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네. 발언도 문제지만 그래서 지금 당의 이미지 훼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당에 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고 이 태영호 의원의 4.3 발언이라든지 이런 발언은요. 태영호 의원의 발언을 보면 자기가 북한에서 배울 때 제주 4.3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벌어졌다라고 배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4.3 사건을 규정하는 정부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그 남로당 제주도당의 개입은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 북한의 김일성과는 상관없이 제주도당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4.3에 남로당이 관여한 거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태영호 의원의 요 발언은 글쎄 좀 달리 봐야 되는 거 달리 봐야 된다.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남로당 제주도당의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그게 북한의 당시 김일성의 지시 내진 개입이 있었느냐. 근데 태영호 의원은 자기가 북한에서 교육을 받을 때 그렇게 배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징계 차이를 둬야 된다. 저는 이번이 이제 징계 문제가 그 쉽지 않은 문제인 게 요 바로 직전에 아주 중징계를 받았던 그 이준석 1년 당원권 정지 양도구 의혹 때문에. 예. 그런데 그 발언하고 지금 두 의원의 발언을 비교하게 되면 특히 이제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에서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없는 발언이고 예.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 발언은 4.3 발언 그다음 김구 선생 님 발언 이제 그 이게 있는데 북한에서 배운 사람이 북한의 교육이 맞으면 거기 있지 왜 내려왔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우리 지금 그 헌법상이나 이런 그 여러 가지 정서상 정치상 그 완전히 적대 국가 아니에요. 네. 그럼 그쪽에서 받은 교육이 문제가 있어서 본인은 그쪽의 교육을 부인하면서 대한민국 행을 택한 분 아닙니까? 네. 그 우리나라 국민이 되었고 그럼 본인이 부정했던 것을 지금 와갖고 그쪽에서 교육을 받았으니 그쪽 교육 내용을 또 이용한다? 이거는 병원에 가봐야 될 상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전 위험하다고 봐요. 진짜로. 왜냐하면 그리고 예. 지금 이 방송을 한 명이든 혹은 10명이든 제주 4.3 항쟁의 희생자분들이 듣고 계신데 역사적 인식과 무관하게 저 사람이 도대체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여기까지 갈 문제로서 저는 이것이 수위가 오히려 그 강하지 않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뭐 당에서 판단할 문제에서 우리는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이게 좀 솜방망이 징계가 나오게 되면 이준석 대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안 있을 것이다.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좀 가만히 안 있을 정도로 솜방망이 징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솔직한 내심의 의사인데 그건 뭐 내심의 의사는 잘못 얘기하면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또 민필적 고의로 감옥 갈 거 아닙니까? 돈봉투 전당대회나 잘 해결하세요. 네. 차떼기 정당의 역사는 어떻게 했고요? 알겠습니다. 좀 전에 그 우리 대통령 지지율 관련된 여론조사 언급을 좀 하셨는데요.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결과고요. 4월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그 정도 하고요. 미국 그 순방 평가 먼저 하고 또 다시 또 정치권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뭐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 김영남 의원님부터요. 한미 관계의 복원이죠. 네. 예, 추상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난 민주당 정부 때는 그 미국 핵심부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정부는 이 중국 쪽으로 많이 경도된 거 아니냐. 그래서 대한민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와 입장을 점점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에 찬 눈길로 바라보는 게 사실이었고 네. 사실상의 어떤 정보 교류라든지 양국 간의 신뢰가 그 두터워지기는커녕 점점 그 신뢰 기반이 좀 깨진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걸 복원하고 더 나아가 이제
더 굳건해진 거는 틀림없는 사실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반대급부로서 그러면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고관계요. 가져갈 것이냐 예. 이 숙제는 남아 있는 것이죠. 이제 한미 관계만 바라보면 예전보다 더 굳건해지고 나아진 건 그거는 뭐 팩트 아닌가 싶습니다. 워싱턴 선언, 한미 관계 복원 이것을 가장 큰 성과라고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정봉조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로 그 미국 경제계, 미국 정계 네. 이쪽에서는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이제 대한민국은 녹록하고 좀 만만한 상대로 마음껏 그 부려도 되는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누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창피한 것은 국민 몫이다. 그다음에 이제 손해를 볼 것은 대한민국 경제계밖에 없다는 이제 그런 뭐 자주 섞인 얘기도 나오는데 인터내셔널 호갱을 제대로 인정하고 온 자리다. 라는 것으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이 정도로 호들갑을 떨면요.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외교가의 정설이 있잖아요.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 그 정상회담 하게 되면 보통 어느 대통령들도 한 2, 3% 정도 지지율이 항상 올라가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1.4% 올라간 걸 수치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자, 계속 요구했던 게 이제 한미관계 복원이라고 하는데 뭐 한미관계가 언제 깨졌다라고 하는데 동의하는 건 국민 30% 정도밖에 없을 거고요. 한미관계 혈맹이고요. 동맹 국권이 문제가 없었고 문제는 이번에 이제 가갖고 IRA 네. 그 배터리 보조금으로 이제 귀결되는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칩스 이제 반도체 관련법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는데 네. 대통령이 대통령 놀이하라고 미국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갔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대변해서 갔거든요. 네. 그럼 국익에 조응한 발언을 해주길 기대했던 가장 커다란 부분은 배터리 보조금 문제, 그다음에 반도체 생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저렇게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치고 들어오는 부분은 어떻게 우리 대통령 가서 디펜스 해줄 것인가 네. 하나도 못했어요. 경제적 분야. 경제 분야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안보는요. 안보에 양국 한미 동맹 관계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가기 전서부터 뭘 갖고 호들갑을 떨었냐 하면 핵 공유라고 호들갑을 떨었어요. 그런데 그때 워싱턴 선언에서 제일 중요하게 선언한 건 뭐냐면 NPT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이 어떻게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애매모호하게 쓴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사실상 핵공유다. 그러면서 뭐 쓰리 핵이라고 얘기하는 그 정책위 의장도 있었고요. 네. 미국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핵공유 아니다. 예. 직설적으로 얘기하겠다. 그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도 핵공유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안보는 당신들이 핵공유까지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역대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안보는 깨진 적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한 겁니다. 그러면은 양국에 있어서 흔들린 게 없었다? 그럼 결국은 경제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지금 퍼주고 있는 거거든요.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압박과 우리의 요구도 좀 있지만 네. 그런 거에 의해서 밀리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건 좀 얘기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경제 문제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사 어느 한 줄도 안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다 뺏기고 왔다. 또 심지어 아까 얘기됐던 태영호는 뭐 토익 960점이라고 네.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무슨 수능 봅니까? 네. 영어 발음 체크하러 갔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국민들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다. 그래서 수치는 창피하면 국민 몫이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을 좀 보면 네. 지난달에 있던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민주당 쪽에 그런 그 비판이 많았잖아요. 네. 줄 거 다 주고 뭐 받았냐, 뭐 현찰 주고 어음 받아왔다, 뭐 이렇게. 어음 받아왔다. 네. 어떤 분은 또 어음도 못 받았다. 어음도 뭐 못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표현도 하던데,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둘씩 나오기 네. 시작했잖아요. 이제 며칠 전에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 복원하겠다는 발표가 나왔고 이달 6일 7일 이제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하면서 그렇죠. 한일 간의 셔틀 외교가 복원된 거라고 봐야죠. 네. 이제
그 스타일을 보면 마치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당 사장님이 뭐 드시겠어요? 그래서 뭐 설렁탕이요. 그러면 설렁탕 9,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래가 아니고 쫙 차려놓고 네. 마음껏 드세요. 아, 마음껏 드세요. 네. 그리고 먹은 만큼 돈 내고 가세요. 이게 윤석열 정부의 외교 스타일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뭐지?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통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왜 우리가 무인 점포를 운영하면 야 저거 물건만 가져가고 돈 안 내는 사람 있으면 무조건 손해 볼 텐데 저게 되겠나 싶은데 의외로 장사가 잘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줄 수 있는 건 미리 주자. 그리고 미리 주고 나서 받아내자. 네. 그에 상응하는 아니면 그 이상을 받아내자. 이런 스타일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전하고 스타일이 좀 틀린 건 틀림없어요. 제가 어쨌든 간에 보기에도. 지금 말한 것처럼 기시다 총리가 7일, 8일 이제 방한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또 어느 정도 뭔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봉조님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 기시다 총리나 그 전에 아베 총리가 네. 우리가 오지 말라 그래서 그 안 온 게 아니고요. 그 한일 관계도 이제 지금 자꾸 외교를 퍼주기 외교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제 외교 관계에서 섣부른 기대죠. 예를 들어서요.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이미 화이트리스트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하니까 우리가 화이트리스트 제외했다가 먼저 보건 발표를 했어요. 네. 보건 발표하니까 일본 측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건을 했는데 본인들도 계속 유지하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면이 안 쓸 거 아닙니까? 자, 보건을 했어요. 근데 이 화이트리스트 복원시킨 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과나 이런 거 계산해 봐야 됩니다. 별 실익이 없어요, 이제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잠깐만요. 절대 별 그렇지 실익이 않습니다. 예. 별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그 컴퓨터 관련 그 소부장 수출 금지하면서 처음에 좀 타격을 입었지만 그 복원하면서 우리가 얻게 된 중장기적인 이런 수익이나 혜택을 기대하게 되면 화이트리스트를 갖고요. 이거 복원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독도는 우리 고유 영토라고 하는 건 맞바꿀 겁니까? 아니잖아요. 화이트리스트 복원하는 거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그다음에 방사능 오염수 방류하는 거하고 이번에 기시다 총리 들어오면서요. 들어오기 전에 그럼 들어와 갖고 나는 몇 가지 약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초등학교 교과서 네. 독도 고유 영토한 거 뺄 겁니까? 그다음에 후쿠시마 수산물 오염수 방류하는 거 6월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거 오염수 방류 안 할 겁니까? 이런 몇 가지 예상되는 결과를 전제해 놓지 않고는 방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일본에 도움이 될지언정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 하고요. 네. 지금 대통령이 뭘 얘기해야 되냐면 아까도 이제 김영남 의원께서 아주 잘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지적 계속 하시다 보면 국힘에 못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뭐냐면 러시아와 중국 관계 문제라고 하는데 어제 오늘 보도 나온 걸 보니까 0% 1% 보도가 나왔어요. 네. 삼성 그 G3 G23 폴더블 폰을 지금 그 중국에서 발매를 했는데 네. 시장 점유율이 0%입니다. 이거 2013년에 20%가 된 거거든요. 예. 전 세계 23%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중국에서 0%입니다. 왜? 2014년 15년 사드 이후에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해 갖고 폴더블 폰을 안 사는 거예요. 그다음 타도 삼성을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현대차요. 1%예요. 네. 이거 13%까지 가던 거거든요. 전기차 문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계 최대 시장을 놓치고 있는 삼성과 현대. 그럼 이런 삼성과 현대가 기업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중국 최대 시장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인가. 그런데 열기는 이제 더더욱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미국 가갖고 중국 얘기하고 그다음 미국 가기 전에서도 중국 얘기하고 대만 얘기하고 이런 외교에 있어서 실익이 없는 정치적 발언을 자꾸만 하니까. 네. 그런데 기시다 총리가 온다는 게 그다음에 미국에서 우리가 가갖고 핵 공유 있지도 않은 핵 공유를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거기 가서 또 그 중국 대만 발언하고 이런 것이 과연 외교에 있어서 잔뜩 그 퍼주고 왔는데 그럼 그다음에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 있을 것이다. 실익이 있을 것이다. 계산 이 계산 그 표는요. 네. 셈법은 정확해야 돼요. 미국이요. 뭐 20번 기립박수 쳤다고 하는데 우리가 50번 기립박수 받을 거를 20번을 줄였다라고 하는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당은 보수면서 왜 이런 거 예측하는 거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수적으로 안 합니까? 그러니까 김 의원님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예. 그 차곡차곡 쌓여오는 그 성과를 평가절하를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복원된 것도 별 경제적 의미가 없다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첨단 소재라는 건 사실은 연 매출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네. 죄송합니다. 뭐 워낙 다양한 그 부품들 뭐 소재들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1년 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그 총량은 1년에 한 5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거 개발하는데 한 500억 들어요. 그러면 그냥 기존에 있던 거 사다 쓰는 게 훨씬 그렇죠. 유리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보면. 측면이 있는 거죠. 분명히. 근데 그런 품목이 많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화이트리스트에 복원되고 그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점이 있는 거고 일단 경제계에서 환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2013년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면 휴대폰이나 자동차의 중국 내에서의 점유율은 그동안 계속 떨어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네. 이제 그게 반드시 중국 러시아가 외교적으로 멀어져서 그런 거냐. 근데 우리가 사드 때문에 홍역을 치렀습니다만 통계를 보면 사드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뭐 중국에서 단체 여행도 금지시키고 네. 여러 가지 그 제재를 가했습니다만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교역액을 보면 꾸준히 늘었어요. 근데 오히려 사드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줄었습니다. 이거는 경제적인 요인이 더 크다는 것이거든요. 네. 역설적이게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던 것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많이 줄었었어요. 그랬다가 중국하고, 다시 올라왔다가 또 최근에 또 줄어들고 있는 형상인데 이거는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도 돈이 되면 다 해냅니다. 알겠습니다. 예, 몇 가지 좀 짧게만 답변을 해야 주시면요. 되는데 예. 자, 중국에서 그 삼성 핸드폰 네. 점유율이 계속 줄었다고 하는데요. 자, 세계 시장에서 22%입니다. 삼성이. 그다음에 애플이 21%로 이번에 1위를 회복했어요. 근데 그럼 네. 애플은요. 중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19.9%예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정치적 경제적 정치적 이유나 외교적 이유가 없으면 삼성과 현대가 꾸준하게 네. 중국에서 시장 점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 사드 배치요. 자꾸만 문재인 정부 얘기하는데 그거 박근혜 정부 때 배치한 거예요. 이게 객관적 사실을 그 확인들을 하셔요. 제가 말씀드린 건 교역액이 많이 줄어든 문재인 기간이 정부 때 그렇다는 줄었다. 거예요. 예,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것도 네. 자꾸만 그 통계를 그 왜곡하시면 안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시다. 이번에 이제 그 중국에서 우리 경제가 자꾸만 축소가 되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데 왜 자꾸만 그 정치적 언사를 갖고 우리 경제 기업들을 힘들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대기업들 전경련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 다 국힘 찍은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또 하나 기시다 총리요. 그 아까 이제 소부장 얘기했는데 이때 그 화이트리스트 때문에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를 우리가 직접 가서 만났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기업에서 안정적 매수만 해주면요. 3년 안에 우리가 일본 따라잡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에 우리가 개발 비용 500억 드는데 그 판매 그 우리가 지금 수입하는 거 500억밖에 안 된다? 그럼 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중장기적으로는 화이트리스트가 우리한테 큰 도움 이거 푸는 게 그렇게 큰 도움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국내 소부장 업체 개발 지금까지 많이 했거든요. 네. 이거 키우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아니 그런 알겠습니다. 논리라면 무역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죠. 무역이 다 필요하지만 자치적으로 만들어서 쓰는 게 무역이 좋다는 필요하지만 논리죠. 아니 그러니까 일본이 경제 잠깐만요. 문제를 정치적으로 화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김종노 의원님 말씀 듣고 요 주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예. 기본적으로 저쪽 나라의 기업이 더 잘 만드는 제품은 사다 쓰는 게 더 효율적인 겁니다. 비교 우위를 따져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우리가 더 집중해야겠습니다만 네. 우리도 할 수 있는데 하려면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안 했던 것이거든요. 네. 마지막 친일적 발언에 대해서 그거 제가 알겠습니다. 조만간 또 문제 네. 제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데나 갖다 붙여요. 저렇게 민주당은. 일단 뭐 한미 정상회담도 앞으로 있을 한일 또 아마 답방 뭐 기사총리 그 얘기까지 나눴고요. 민주당 주제만 하나 하고 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난 건 아니에요? 예, 끝난 거 아니고요. 민주당 얘기도 해야죠. 송영길 대표 지금 예. 전 대표 자진 출두한다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뭘 어떤 의미예요? 엄정하게 수사받겠다고 하는데 네. 자진 출두하겠다는데 왜 검찰로 나오지 말라 그래요? 아니 예? 제가 보다 예. 출석 투쟁은 처음 봐요. 아니 누구 그 출석 투쟁이요 저기서 배운 거예요. 예. 과거에 차떼기 했잖아요. 예, 이해창 이해창 총재가 총재가 봤어요. 근데 예. 그때는 아니 그때도 했어요. 민주당도 했어요. 아니 보세요. 그때는 이해창 차떼기. 대표가 그 시작이에요. 차떼기 100억 해놓고 검찰에서 이게 보도가 딱 나오니까 검찰에 자진 출두합니다. 검찰에서 그 앞에서요. 아직 출석할 때가 안 됐습니다. 돌아가세요. 그게 이 출석 투쟁이 최초예요. 아니 배울 걸 그 배워야지 뭐 그런 걸 배워요. 아니죠. 민주당은 아니죠. 그때 좋은 걸 배우세요. 이해창 대표가 앞으로는. 차떼기 한 걸 배우겠다는 게 아니고 난 당당히 수사받겠다. 네. 이거는 배울 만한 거죠. 기자회견 한다는데 어떤 얘기 나올까요? 누가요? 우리 송영길 전 대표. 송영길 대표요? 예. 엄정하게 수사하라 하는 얘기죠. 그런 기자회견 할 그러면 것이다. 예. 잠깐만 이거 갖고 정치적으로 장난치지 말고 왜 여기다가 먼지 묻히자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 갖고 돈 뿌렸다는 거예요. 9,300인가 뭐 9,600만 원이에요. 20년 전에 100억이니까 그거에 한 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겠죠. 네. 그렇다고 해갖고 이게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불법이 있으면 수사를 하라. 그 수사를 가급적 빨리 나가겠다. 그리고 이거요? 시간이 뭐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 검찰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 지난 시간에도 제가 김성태 의원한테 그 말씀 드렸지만 이정근 부총장이 구속된 지가 지금 8개월이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이미 핸드폰 압수수색해서 포렌식 다 한 거거든요. 그럼 뭘 갖고 장난치려고 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장난칠 것으로 보이는 이렇게 네. 얘기해야죠. 또 알겠습니다. 왜? 뭐 조심하셔야 2002년 불법 대선 자금은 그때 민주당도 받았던 게 수사 결과 다 나왔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100억 차떼기 아직도 사고 안 했어요. 이정근 전 부총장 구속된 지 됐죠. 근데 지금 녹음 파일이 3만 건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많죠. 이제 수사를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녹음 파일 다운받는 거는 금방이죠. 근데 그렇다고 수사가 바로 진척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왜냐하면 돼요. 네. 이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격증 있는 속기사가 다 풀어내서 이거를 녹취록화 해야 됩니다. 근데 3만 건이면 10분씩만 통화했어도 얼마예요? 그 전체적인 시간이 건당 시간이 엄청나네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를 두 분이 자, 무슨 그리고 19세기에 삽니까? 아유 그렇다니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네. 그러면 그거를 녹취록화하는 작업만 해도 속히 그 빨리 해도 몇 달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은 송영길 전 대표가 이 범죄의 제일 정점에 있는 사람이죠. 최종적인 수혜자기도 하고 만약에 관여를 하거나 지시를 했다면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수사를 밑에서부터 해나가야지. 그 오랄 때 와야지. 왜 오라는 얘기도 안 하는데 나오겠다고 생떼를 부려요. 이건 정말 생떼죠. 정봉주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예. 얘기할게요. 지금 무슨 20세기 IT 공화국에 살고 있습니까? 자 프로그램 저거 돌리면요. 네. 녹취 파일 하죠. 박지훈 우리 두 분 다 문과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공학 석사입니다. 설명드릴게요. 네. 저 프로그램 다 다운하잖아요. 예. 녹취 파일 다운 받아갖고요. 저거 문서 텍스트로 돌리면요. 5분이면 다 텍스트 다운됩니다. 그리고요. 텍스트 다운된 다음에 오탈자만 잡으면 돼요. 네. 그럼 요거 3만 건이면
이거 텍스트화한 거를 다시 점검하는데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그 다음에 아니 그렇게 하면 못 쓴다니까요. 아니, 제 얘기 증거로. 들어보세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아니 잠깐만요. 제 얘기 그런데 알겠습니다.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거를 증거로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하면 증거로 못 제 씁니다. 얘기를 그거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돌린 걸 속기사가 다시 보도하면 되는데 수사는 이렇게 합니다. 저도 이걸 확인했어요. 자 이렇게 한글 파일 다운받죠. 거기서 한글 파일로 송영길 검색어 눕니다. 그럼 송영길 있는 부분 뚝 떠요. 그걸 갖고 수사하면 되는 거죠. 나중에 증거 파일은 나중에 쓰더라도 다시 쓰면 뭘 된다. 송영길 있는 하여튼 거를 뭐 그렇게 찾기가 힘이 듭니까? 두 분 말씀이 아니 증거도 아유. 안 만들어 놓고 수사를 해요. 틀린 말씀들은 그러면? 아니 수사 아니니까요. 과정에서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지금 김용남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9세기 후반, 알겠습니다. 20세기 예. 초반에 쓰던 기법이에요. 알겠습니다. 21세기에 지금 어디 그 프로그램이 20세기 초반에 속기사가 어디 알겠습니다. 있었어요. 자, 두 분 말씀 정리를 해주면 찾기는 그렇게 찾을 수 있는데 증거로 쓰려면 속기사가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예. 맞는데 예. 수사를 할 때는 네. 그 부분을 갖고 송영길이 언제 나오는가라고 하는 근거를 갖고 이미 들여다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알겠습니다. 송영길이 지금 그게 8개월 됐어요. 근데 지금 갖고 수사를 받겠다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달라. 알겠습니다. 무슨 이명박입니까? 잠깐 중간책인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민 의원도 조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중간책도 아직 조사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제일 꼭대기 우두머리가 이 조사부터 해요. 알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우두머리인지 되죠. 아닌지는 어떻게 아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두머리입니까? 이 일단은 사건은. 오늘 조사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검찰에서 뭐 안 된다고 하니까 돌려보내겠죠, 뭐. 기자회견을 하는 거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오늘 용봉탕 뜨거워가지고 뭘 뜨겁습니까? 이 정도를 갖고. 또 만나야 됩니다. 두 분은 예. 이렇게 만날 때마다 뜨거운데 책 선전 마지막에 한 번 더 하세요. 많이 소액 사주세요. 주주혁명 김용남 전 의원께서 쓴 책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용남, 정봉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정봉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승 수치를 1.4%포인트로 했는데 1.9%포인트 조금 더 상승 올라갔네요. 그것도 했습니다. 거짓말 하셨네. 아유, 아닙니다. 네. 그동안에 조금 더 올라갔네요. 네.